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자, 그, 어제도 제가 그, 얘기했는데 어제 제가 어떤 얘기했죠? 어제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전부의 사람들이 공감하시던데. 자, 이번에도 공감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청년들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듭니다. 지금 청년들 중에, 아, 살기 편하다. 대한민국 땅에서 살기 잘했다. 아, 너무 편하다.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 쉽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 지금 어느 때보다 이 청년들의 무게, 그, 그런 어떤 어깨에 짊어지는 그런 좀 부담감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힘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든 거는 진짜 힘든 건 뭐냐 하면 뭔가를 열심히 해도 도무지 이 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마땅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내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몇 개 봤거든요. 뭐 취업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봤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기업 있죠, 공기업. 공기업 인턴 자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턴마저. 정규직이 아니라. 아니 무슨 인턴이 무슨 뭐 계속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인턴 자리 하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 인턴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한 사람도 있고, 인턴만 2년, 3년 한 사람도 있고. 참, 인턴 캐봐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돈을 얼마 안 되는 것도 서로 하려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왜 인턴이라도 하려고 할까? 그 청년들이. 인턴 돈도 안 되는데. 왜냐? 인턴 경력이 없으면 안 써주기 때문에. 인턴 경력마저 없으면 이력서에 적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게. 제가 사회 첫 발 내릴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 해서 다들 대학 갔는데 막상 대학교 졸업하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졸업하고 나면 날 받아주는 회사가 있겠지. 지원할 만한 회사가 있겠지. 근데 지원할 만한 곳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어요.
특히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홍 선생님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사무직 자리만 없었어요. 공장의 자리는 많았어요. 공장, 제조업 자리는. 그래서 사무직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 공장 쪽으로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장 쪽도 자리가 없어요. 양쪽에 다 자리가 없어요. 예전 IMF 터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4년제 졸업장 가지고 어떻게 그 취업을 뜨는 게 아니라 눈을 낮춰가지고 공장의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일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쪽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양쪽 다. 자, 그리고 취업 하나 하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솔직히 내가 봐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슨 월급쟁이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걸 보냐? 안 그렇습니까? 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월급쟁이 생활, 그냥 샐러리맨 한번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들어가도 전혀 써먹지도 않을 거잖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이제는 뭐 토익은 기본이고 오픽도 있어야 되고, 맞죠? 오픽. 뭐 쌍기사에다가 어, 뭐 다른 뭐 기타 자격증, 뭐 대외 경력, 그리고 인턴 경력. 뭐 기업 하나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 뭐 NC에서 논술, 면접까지. 아 그래봤자 월급쟁이잖아요. 그래봤자 월급쟁이 셀러리맨 아닙니까? 그렇다고 돈을 엄청 많이 줍니까? 돈을 엄청 많이 줘요, 신입한테. 대기업 들어가도 신입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줘요. 한 200, 30 주지. 세금 떼고 나면. 음. 너무나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요구하는 것들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뭐 진짜 뭐 성공한다. 길이 풀린다. 그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냥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죠, 월급쟁이.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또 힘에 부치니까. 참, 맞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200군데, 300군데 왜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지도 이해 못 하겠어요. 200군데, 300군데. 너무 청년들한테 어떤 사회 첫 관문을 넘어가기 전에 기가 다 빨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사회 첫 관문을 넘어가기도 전에 기가 다 빨린 느낌이에요. 아니 당장 들어가서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 모자랄 판에. 아니 사회 진출하기가 이렇게 느린데 결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은. 그러니까 참 미치는 거죠 이제. 왜냐면 대학교 빨리 졸업해서 부모님의 짐을 좀 덜어내줘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니까 부모님도 힘들잖아, 맞죠? 왜냐하면 보통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부모님도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 잘렸다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사실. 보통 남자 나이 27, 8이면 부모님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보통 50대 중반, 많으면 50대 후반, 보통 한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50대 초반 중반. 그래서 나 때문에 또 늦게까지 일하시고.
집에 가 눈치 보이고. 왠지 부모님한테 불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있잖아요. 이 직장에서 보면 너무 고스펙이야. 너무 초특급 고스펙이야, 이게. 그냥 스펙이 아니라 초특급 고스펙이야. 근데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써먹잖아, 그게. 막상 회사 들어가면 안 써먹잖아요. 안 써먹어요. 그 안 써먹는 것들을 그렇게 지렁지렁 달아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걸까? 왜 그렇게 많이? 왜 그렇게 그 청년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뭐 요즘 시대에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결혼 연애는 꿈도 못 꾸어요. 예. 사치란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일단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할 수 없잖아요, 맞죠? 그 누구 신세 망치려고. 뭐 연애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잘 몰랐잖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때 되면 다 결혼하고 때 되면 다 연애하고 때 되면 그냥 뭐 아파트 살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아, 다 그렇게 가는갑다. 왜냐, 우리가 부모님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 부모님 모습이 그랬으니까 그냥 적당한 짝 만나가지고 적당한 나이대 적당한 직장 가서 결혼해서 그냥 평범하게 도란도란 사는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나이 때 돼 보니까 그게 절대 평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절대로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그게 평범한 게 아니라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취업을 해도 뭐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연애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 집을 마련할지 안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떻게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돈을 모을 만한 이 1단계, 1스테이지도 못 가니까 이게 사람 미치는 거죠, 이게. 언제 이게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이게 사실 뭐 취업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취업해서 이제 그때부터 돈 벌어야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은 또 박하잖아요. 요즘에 세금도 많이 떼고. 음. 뭐 그래서 뭐 마지못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지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공무원 준비죠. 공무원 준비.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거 저도 해봤지만 3년 동안 못 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냥 내 그 나이 때 그냥 공간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 그냥
빵꾸가 팍 나는 거예요. 5년 동안 공부했다? 그럼 5년 동안 빵꾸가 탁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교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은 이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이 공시 쪽에. 그 우리 장강님 아시는 분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면 제가 푸른양님 오랜만이네요. 멕시코 그 우리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아가씨랑 사귀고 계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공무원을 합격해도 솔직히 마냥 좋은 거 아니에요. 공무원 합격해도 월급이나 이런 거 수준 알면 솔직히 뭐 결혼 이런 거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무원 시험 붙는 것도 절대 쉽지 않잖아요. 뭐 공무원 시험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로는. 근데 경험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열심히 해도 못 붙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열심히 해도 못 붙고 시간 계속 차고 나이 차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엄청 많이 쌓여 있어. 앞으로 이런 사람들 더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이분들의 인생을 누가 구제해주냐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선택한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공무원 하고 나서도 나가는 사람들 졸라 많아요. 나가는 사람들. 의원 면직이라고 하죠. 공무원의 한 상황 보고 접근했다가 와 이거 정말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실망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졸라 많아요. 아니면 참다 참다가 못해 먹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진짜 뭐 어디 건물에 뛰어내리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도 있대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 일하는데 구청 창문을 자꾸 뛰어내고 싶다는 충동이 계속 든다고. 실행에 옮기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 보면 너무나도 이게 가혹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진짜로. 그 공무원도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 가진 사람들 많아요. 아마 우리 장관님 중소기업 쳤을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그 뭐야 그 제가 그 금지어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붕어형 최고로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로 계속 오죠. 돈 갚으라고. 돈 내놔라고 오는데 못 갚는 거야. 바람바라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게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 첫 발 내디디는 것 자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많은 짐을 지고 이 사회 첫 발을 내디디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디는 것도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사회 첫 발 내디디는 것조차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나 짊어져야 될 게 많은 거야. 막상 사회 첫 발 내디뎌서 사원으로 출발해도 졸라 힘들잖아요. 어. 그래도 힘든데 이건 뭐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막 지지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잔인한 게 내가
사회 첫 바닥에 밀려면 누군가를 꺾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꺾고 내리고 해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경쟁 사회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왜냐하면 저 중에 진짜 인생 꼬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건 확률적으로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게 애초에 공무원 시험은 붙을 사람과 떨어질 사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로 데이터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기업을 준비하는 거 인턴이든 뭐든 일하면서 뭐 경력 채우면서 최소한의 경제 활동 한다고 하지 뭐 이 공무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리고 일반적인 취업 준비하는 것보다 돈도 더 많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이 들어요. 몇 배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공무원 합격문은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합격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합격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 점점 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오랫동안 5년 이상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경찰 공무원 이제 2020년 2차 최종 발표가 나왔어요. 2020년. 거기 보니까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10년 해가지고. 솔직히 난 그거 개손해라고 보거든. 10년 동안 그거 청춘을 다 바친 거잖아. 사실 순경시험 그렇게 썩 대단한 시험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감히 그렇겠지만. 근데 그거 10년을 공부했대, 10년을. 10년이면 시험만 한 25번 봤다는 거예요. 시험 25번. 왜냐면 경찰 시험이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이고 특채 한 2, 3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끼워 넣으면 24, 5번 봤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거르지 않았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공부한다고 못했, 그, 못해봤던 것도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정말. 글쎄요, 난 대단하다기보다 미련스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10년이라는 거 절대 무시 못 하거든요. 정말 무시 못 해요. 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지. 10년이라는 게.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도 있잖아요. 빨리 붙어야 돼. 빨리 붙어야 무조건 이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빨리 붙어 이득이에요. 빨리 붙고 어린 나이 붙어야 무조건 이득이에요. 되도록이면 2년 안에 시험을 본다거나 25살 이내에 붙어야 이건 왜냐하면 올해 어린 나이에 일찍 붙어야 그만큼 이제 진급 가능성도 높고 호봉도 많이 먹으니까 유리한 거예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막상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서 막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상사로 있고 거기서 이제 뭐 갑질 당하고 뭐 나이 어린 사람 쑥그리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병폐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중요한 게 제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10년, 11년 한 사람도 있는데 10년, 11년, 12년 한 사람도 있는데 못 붙은 사람들.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 몇 번 썰 풀었어요. 장수생 사연. 12년 동안 못 붙은 사람. 얼마 전에 다른 분 얘기했는데 그분은 급수가 높은 거예요. 행정고시인데 13년 동안 준비한 사람. 13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 행정고시. 그때 여러분 그게 아마 조회수 높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고시 준비하는데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용돈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한 달 그 사람한테 들어간 돈이 300만 원. 여러분 12년 동안 300만 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4억 3,600만 원 나와요. 4억 3,200만 원 나와. 4억 3천 정확하게. 아파트 한 채 가격 나와요. 아무리 그 시합이 중요하고 뭐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미련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발 빼고 아까 누구지 오유진이처럼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빼는 게 중요해요. 명본 회장님 어서 반갑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이 못 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못 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보고 여기서 깊이 빠져들어가는 내 인생 진짜 골로 가겠다. 그거 판단하는 것도 능력이 여러분. 왜 전환기 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가진단 잘해야 된다고 자가진단. 근데 내가 수험 생활 해보니까 자가진단을 못하는 애들이 졸라 많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자가진단. 내 실력을 미리 깨닫고 내 어떤 멘탈과 어떤 기본적인 끈기를 깨닫고 잘하신 거예요. 준비하다 포기한 거예요. 저는 1년 안에 빨리 하고 나온 거는 전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그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잘한 거예요. 공모 무조건 합격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 하면 공무원 떨어진 사람 루저다. 패배자다. 패배자하고 얘기할 필요 없다. 그건 자기들만의 생각이고.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애시당초 공무원 시험하고 맞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이 직업이 좋으니까 막 그냥 참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 사실. 툭 깨놓고 합격자들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합격하신 분들도 좋아서 한 게 아니잖아요. 붙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한 거잖아. 이 약물고. 이 뭐가 재밌어 이게. 이 뭐가 재밌어 이게 토할 것 같이 하루 10시간 11시간씩 공부하는데 두꺼운 책. 어. 예전에 경찰 공부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하는 게 싫었으면 책 이빨로 물어뜯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찰 학교에 이빨로 물어뜯고 하는 사람. 너무 막 토할 것 같고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특히 경찰 같은 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렬은 모르겠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2009년 10년도에 공부했으니 그때는 많았어요. 막 그러니까 막 책 태어나서 책이란 거 잘 안 본 사람들 진짜 있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막 미치는 거야 막 진짜 막 눈물을 막 책 보면서 눈물 뚝뚝 흘려요 막. 그래서 형님 왜 공부하시는데 왜 이렇게 뭐 안 좋은 일 있으니까 가니까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책 보시는데 눈물 뚝뚝 흘리시길래 뭐 뭔 일 있나 싶어가지고 집에 안 좋은 일 그건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데 억지로 봐야 되니까 머리는 굳었는데 이걸 외워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눈물 난대요. 진짜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이제 책 같은 거 안 보다 공무원 시험 대세라고 하니까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이 시간도 많이 써야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숨쉬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말 힘든 건 이런 거죠. 뭐 결혼이고 나발이고 내 집이고 간에 일단 시작부터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어? 일단 뭐 기업이라 들어가야 뭐 돈을 벌어서 모으든가 하지 뭐 이거 모을 만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못 채우니까 제가 청년들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게 뭐 결혼이고 뭐고 간에 애초에 결혼이나 연애는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내 자신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거는 뭐 먹고 사는 것마저도 너무 많은 것들 요구하고 먹고 사는 그 첫 번째 관문마저도 너무나도 이게 고행길이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아파트 내 집 마련이나 뭐 결혼 연애 하곤 쉽지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근데 그래서 그냥 내가 자신 노릇,
인간다운 노릇만 할 수 있도록 직장이라도 좀 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 많은 청년들이. 일단 뭐 직장 다닐 돈이라도 좀 모아야 뭐 다음을 기약하고 그 다음 뭐 단계를 좀 느리더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애초에 그 시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버거우니까 이게 너무 버겁잖아 이게.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마냥 논 것도 아니에요. 뭐 논 사람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뭐 준비 같은 거 다 했고 했는데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얼마나 해야 얼마나 기다려야 얼마나 참아야 이게 끝날까? 과연 열심히 한다고 이걸 끝낼 수 있을까?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럼 누군가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눈 낮춰가지고 중소기업 가. 왜 자꾸 좋은데 가려고 그래, 좋은데. 어? 자꾸 좋은데 눈만 높아가지고 자꾸 좋은데 지원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중소기업도 경쟁이 치열해요. 중소기업도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면초가의 상태입니다. 청년들이. 너무나도 참, 그,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보고 있으면,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진짜 저도 할 말이 없어, 사실. 저도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 친구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나 내가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만 준비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를. 여러 방면에 내가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두들겨 봐야 돼. 많이 많이. 꼭 그 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남들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돼. 특히 정말 제가 가장 말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탈출구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그러니까 도망치듯이 공무원 시험 보러 온 사람들. 진짜 도시락 싸두고 말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학원 등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취업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부모 하도 구박하니까 공무원 시험 볼 때는 학원 좀 보내십시오. 걔가 학원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열심히 하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 도피처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합격하겠다, 정말 절박하다는 거 아니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돈 다 써버리면, 나이 차버리면, 공무원 시험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 보더라도 내가 붙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피지컬과 각오가 있어야 돼. 열심히 한다고 붙는 시험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붙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막상 떨어진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겠냐고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해도 관은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박하거나 내가 이걸 붙을 만한 좀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특히 뭔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해야지.
그런 마인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절대로. 아무튼 많은 청년들이 이 힘든 와중에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지금 세상 꼬라지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힘든데 더 힘든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못나서 내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불효자식 아니니까 저 불효자식입니다, 자신도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실 거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너무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될 때까지 취업 준비하시고요. 그렇게 좀 이 악물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시험을 떨궜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